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국제유가, 경제정책, 경제지표, 그리고 환율. 현재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변수들입니다. 간밤 유럽은 경제지표가 개선됐고 유가 하락이 주춤해졌다는 이유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2%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가 올해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면서 러시아와 베네수엘라는 채무 불이행, 디폴트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습니다. 간밤에도 이 우려감으로 러시아 증시가 13.17%나 급락했는데요. 이렇게 산유국과 셰일 혁명을 이끌고 있는 미국 간에 보이지 않는 패권 경쟁이 계속되게 되면서 글로벌 증시에서는 이 유가 하락을 단순한 호재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한 요인, 어떤 불안 요소로 바라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내일 나올 FOMC 회의 결과도 앞으로의 이 글로벌 이 경제 정책과 환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해지고 있고요. 또 내년에 언제쯤 미국 연준이 긴축 정책으로 선회하느냐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달러화가 강세 기조를 띠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미국이 많이 풀어놨던 자금들이 미국으로 다시 회수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신흥국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강한 정책 기대감으로 경제 지표가 부진해도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으로 매일 다른 얘기를 해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요즘 매일 같은 얘기를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상황은 좀 변화가 있을지 시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캐스터입니다. 오늘 상황 다르지 않습니다. 지수 꾸준히 좀 계속해서 코스피는 1900선대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530선대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변화가 없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소리 없는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도 1910선대를 넘어서지 못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폭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1906.56포인트 지나갑니다. 여전히 5일 이동평균선 밑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분봉 상황 체크해 보시면은요. 오늘 장중 고점 대비로 약간은 밀려났습니다. 시초가 이 갭상승으로 좀 출발하면서 오늘 시가는 좋았지만은 이내 1910선을 밑돌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큰 폭의 변동성 나타내지는 않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파네요. 장 초반부터 다소 강력한 매도로 출발합니다. 현재는 1129억 원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는 이 노란색 라인 개인도 매도로 현재 대응하고 있습니다. 429억 원의 매도세 집계되고요. 기관이 현재는 660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 최근에 오전장에서는 기타 법인 쪽에서의 집행 물량이 좀 강하게 유입이 되죠. 이렇게 되면서 오늘 장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 그리고 기관과 기타 법인 쪽의 매수 이렇게 수급 세력이 맞붙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좀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는 만큼 상승과 하락 업종 거의 반반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먼저 상승률 상위 업종 보겠습니다. 전기가스가 가장 강력합니다. 1.7% 정도의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전 거래일 한국전력이 큰 낙폭을 보여주면서 전기가스 업종 지수도 크게 밀려났잖아요. 오늘 장에 반등 나옵니다. 오늘 이 전기가스가 이에 따라서 가장 강력하고요. 건설도 반등 흐름 보여주면서 1%대, 화학, 서비스, 철강금속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하락업종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기계업종이 가장 부진한데요. 한라비스테온 공조의 낙폭이 좀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보다 강한 쪽이 보험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보험이 낙폭을 좀 더 키웠네요. 보험업종 1.13% 조정이고요. 이 밖에도 섬유의복이나 비금속 광물, 운송 장비 순으로 하락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징적인 종목군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군들 확인을 해보시면은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시장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간밤에 국제유가 동향부터 좀 전해드리면은요. 올랐습니다. 아주 소폭입니다. 2센트 상승하면서 현재 이 WTI가 55달러 후반에 좀 놓여있는 흐름인데요. 사실은 올랐다라는 말보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급락세가 멈췄다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50달러 중반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관련주들 흐름 다소 좀 시사하는 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목들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전 거래일까지 좀 이 피해주로 거론이 되는 한국전력입니다. 오늘장 사흘 만에 상승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전 거래일 9%대 급락했는데 이런 급락세에 비해서는 사실 반등폭은 미미한 수준이죠. 2% 정도의 반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제한적인 반등 나오고 있고요. 이것보다도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정유주 쪽인데요. 정유주, SK이노베이션이 3%대, S-오일도 4% 가까이 급등입니다. GS 2% 정도 상승 흐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은 항공과 물류 이런 해운주들 묶어봤는데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흥하해운까지 일제히 만연수권 내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간밤 국제유가는 아주 소폭의 상승 흐름,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베팅하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정유주들은 강세 흐름 나타내고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물류주들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오늘장에서요, 인수합병과 관련된 이 최대주주와 관련된 뉴스가 상당히 좀 종목별로 많이 나왔습니다. 좀 체크를 해보시죠. 우선은 보시면은요, 맨 위에 있는 종목 파이어링크입니다. 현재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요. 이 NHN 엔터테인먼트가 파이어링크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이 경우 최대주주가 바뀌게 됩니다. NHN 엔터테인먼트가 실질적으로는 이 파이어링크 인수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경우 NHN 엔터테인먼트는 파이어링크 지분 30% 정도를 보유하게 됩니다. 앞서서 한국사이버결제도 인수를 했고요. 또 최근에 게임주 가운데 가장 강한 웹진의 지분도 이 NHN 엔터테인먼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모바일 콘텐츠와 관련된 이 수직 계열화가 좀 완성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파이어링크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NHN 엔터테인먼트는 그동안에 상당한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늘장은 잠시 쉬어갑니다. 현재는 약보합권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풍력 관련주 두 종목 보겠습니다. 현진소재와 용현BM인데요. 이 용현BM은 사이즈가 다소 작은 종목이죠. 현진소재의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용현BM 유상증자에 이 현진소재가 참여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이 생기고 재무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현재 용현BM도 마찬가지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습니다. 현진소재는 소폭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마 좀 가장 사이즈가 크고 또 시장에 관심이 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림그룹이요, 이 페노션 인수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인수 참여를 밝힌 하림과 하림홀딩스, 투자자들은 자금 마련이 될까라면서 다소 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흐름이죠. 두 종목 나란히 좀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 3% 정도의 하락 흐름 입니다. 이 단독 입찰이 진행되면서 이 경우에는 좀 가격이 낮게 책정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하림홀딩스, 페노션 이 세 종목 모두 다 현재는 마이너스권 내에서의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장에서 나왔던 인수합병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타이어가 한라비스테온 공조 인수, 이 공동 인수를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로 인해서 세 종목은 나란히 어제장에서 급등을 했는데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좀 종목들 잠시 쉬어갑니다. 한국타이어와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현재 약보합권이고요. 한라비스테온 공조는 3% 정도의 하락 흐름 보여줍니다. 하지만 어제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이 오른 것 대비로는 현재 미미한 조정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그리고 한라비스테온 공조와 관련된 여의도 증권가의 시각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로 가보시죠. 네, 한라비스테온 공조 M&A와 관련해서 이 관련돼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분석들이 증권가에 나오고 있는데요.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한국타이어, 한라비스테온 공조 인수 참여 검토, 투자 의견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포인트 보겠습니다. 인수 시 종합부품사로 도약할 수 있다는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어 업황이나 또 명확한 인수 주체를 봤을 때는 기대를 낮출 필요가 있겠다는 분석인데요. 한국타이어가 한라비스테온 공조를 인수할 경우 컨티넨탈과 같은 종합부품업체로 도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 시너지와 로열티 수익이 기대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와 한국타이어의 주가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타이어 영업
영업 환경이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본 인수의 주체는 PEF인 한엔컴퍼니로 인수가 성사됐을 때 대주주와 경영주체 역시 한엔컴퍼니라고 밝혔습니다. 인수 계약을 확인하기 전까지 인수 효과를 얘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판단하면서 한라비스테오는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겠지만 고객사 다변화나 친환경 관련 R&D 투자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한라비스테온 공조가 주가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자는 관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한국타이어의 업황과 여러 가지 주가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M&A 이야기는 빠진 리포트입니다. 대신증권입니다.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라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7만 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내년 증설 효과가 본격화되는 시기 하반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 한국타이어 주가는 가격 매력이 높은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부각되는 시점 하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개선 포인트들이 모여있기 때문인데요. 그림 보시죠. 내년 증설 효과가 하반기에 본격화되고 특히 세컨드 중저가 브랜드 라우펜 생산을 전담하는 인도네시아 공장이 가동되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분기당 판매량 추이 역시도 하반기에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예상치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수요와 관세 등에 있어서 기회보다는 리스크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리포트는 한라비스테온 공조에 대한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현대증권 M&A 관련한 우려 감소했다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를 5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불확실성, M&A 관련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주 고객사에 대한 입장 정리가 좀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라비스테온 공조의 인수 금액은 총 약 3조 9천억 원인데 한국타이어가 약 5천억 원 정도, 지분 12.5%에 참여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한국타이어는 현재 공동투자자 간의 협의 중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동종업체가 인수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기술 유출 우려나 M&A 관련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라비스테온 공조의 주 고객사인 현대그룹과의 입장 정리가 좀 남아있다는 것이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람직한 국내 인수자가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해외 투자자나 경쟁 관계에 있는 글로벌 부품사가 아니라 한국타이어나 관련돼 있는 또 이 한엔컴퍼니가 인수하는 측면은 가장 나은 그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살펴보겠습니다. 한라비스테온 공조가 하고 있는 사업들, 주력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연비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재 글로벌적인 상황에서 파워트레인 쪽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한라비스테온 공조의 앞으로의 청사진을 현재 그림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한국타이어나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에 M&A 기대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라비스테온 공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실질적인 그 M&A에 따른 어떤 안정화 그리고 연비 규제의 어떤 기술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라비스테온 공조 쪽이 매수하는 편이 좋겠다라는 증권가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정 캐스터. 코스닥으로 넘어갑니다. 코스닥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나 싶더니 다소 좀 힘이 빠지면서 현재는 마이너스권 내에서의 흐름이거든요.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530선 초반입니다. 533.94포인트 지나가고요. 0.04% 아주 소폭의 조정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 저점 부분이고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5일 이동평균선은 이탈했습니다. 그래도 조정폭이 현재 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다시금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은 남아있고요. 분봉 상황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오늘 시가가 고가입니다. 장 초반에 좋았고요. 537.17포인트까지 올라가다가 계속해서 상승폭이 둔화되더니 현재는 잠시 좀 파란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수급 확인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곳이 사실 우리 시장에는 다소 좀 좋지가 못해 보이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73억 원의 매도, 외국인의 매도폭이 좀 더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50억 원의 매도가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계속해서 좀 매수폭을 키워갑니다. 지금은 이 15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금 더 힘을 내줘야지 외국인과 기관의 이 협공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은요, 그동안에 강했던 테마주들, 이제는 다소 좀 버블이 붕괴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국적주, 사물 인터넷 관련주, 오늘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상당한 만큼 투자의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단기 급등, 과열로 인해서 거래가 정지된 종목도 있으니까요. 또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중국 국적 관련주 보겠습니다. 대체로 마이너스권 내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캔들도 보시면은요, 장대 음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군 보겠습니다. 현재 웨이포트만 플러스권의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웨이포트 상승폭도 상당히 좀 제한적이죠. 2% 정도. 그 사이에 또 상승폭 줄이네요. 1%의 제한적인 상승만을 보여주고 있고요. 장중에 이 종목 상한가까지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승폭 모두 다 반납하고 현재는 아주 소폭의 상승만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지는 두 종목, 글로벌 SM과 이스타시아 홀딩스는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오늘장 거래 정지입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나머지 종목들 보면은 말이 안 나오죠. 급등을 했던 만큼 또 급락합니다. 중국 원양자원, 차이나 하오란 가격 제한폭까지 밀려났고요. 완리, SNC 엔진그룹, 차이나 그레이트, CKH까지 하한가 부근에서의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하한가 좀 풀릴 수 있을까요? 현재 매도 잔량 보겠습니다. 중국 원양자원 매도 잔량이 270만 주 이상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오늘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이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도 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단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인 종목이 다소 좀 부진합니다. 지금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엔텔스가 그래도 사물 인터넷의 선두주자다라는 증권가의 시각이 있었던 만큼 그래도 좀 이름값을 해주고 있습니다. 6% 정도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론 3%대, 로엔케이도 이 신사업으로 사물 인터넷 관련된 내용을 밝혔잖아요. 오늘장 1% 정도의 상승 흐름입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들은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래서 5% 정도의 제한적인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코스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새롭게 떠오르는 테마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중간중간 IT 부품주들이 있길래 좀 체크를 해보니까 좀 더 이 범위를 좁혀보자면은 LCD 소재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S맥입니다. 현재 9%대 급등입니다. 이 밖에도 멜파스 오랜만에 시세 내는데요. 시가가 저가가 됐고요. 계속해서 고점 높이면서 현재 6%대 상승 흐름입니다. 이 밖에도 미래나노텍, 우리 ETI, ELK 이들 종목이 1에서 8%. 우리 ETI가 장중 탄력이 좋네요. 현재 9% 가까이 좀 오름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직 시장에 뚜렷한 재료는 없습니다. 이 IT 소재나 이 장비군 내에서의 순환맨지 아니면은 이 산업 내에서 이 실적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번 주에 신규 상장 아무래도 내일 있을 제일모직에 포커스가 좀 맞춰지다 보니까 이번 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다소 좀 터부시됐던 그리고 좀 많이 신경을 못 받았던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 6종목이나 신규 상장을 했고요.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9종목이나 됩니다. 이들 종목은 어떤 흐름 나타내고 있는지 우선 좀 묶어봤습니다. 오늘 스펙 3종목을 제외하고 이 코스닥에 상장된 3종목은요. 나란히 현재 공모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먼저 녹십자 MS입니다. 이 종목 공모가가
6,000원 정도였어요. 6,000원으로 기억하는데요. 현재는 좀 밀려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모가 상회하고 있고 DTNC입니다. 18,000원 부근이 공모가입니다. 현재 11%대 급락하지만 여전히 공모가는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이로닉 공모가 51,000원입니다. 현재 73,3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으니까 여전히 좀 상장 첫날 합격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나머지 스펙 세 종목입니다. 공모가 모두 다 2,000원인데요. 거래량 제한적이니까 크게 좀 염두에 두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어제 상장했던 두 종목 랩지노믹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랩지노믹스는 현재 좀 괜찮습니다. 공모가 15,000원 부근 위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도 12%대 강한 흐름 나타내지만 AD 테크놀로지는 현재 공모가 하회하고 있습니다. 15,000원 부근인데요. 현재 밑돌고 있는 부진한 흐름이고요. BC월드제약 지금이 현재 딱 공모가입니다. 15,700원 공모가인데요. 현재 그 부근에서의 줄다리기 양상 뚜렷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